오늘도 귀한 자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소규모의 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게 또 자리가 마련되고 저희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지속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어떻게 수업의 형태를 바꿔야 될까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이 번뜩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여유롭고 보다 풍요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진이 병이 있다면 빨리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이 책으로 조금 나가게 됐어요. 액션 러닝으로 우리 활동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걸 약간 정지하고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를 짜는 건 이 책 위주로, 그러니까 부교재로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47페이지 이것도 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 볼 수는 없고 47페이지부터 우리가 설계도 작성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엿보면서 직접 짜보는 시간 갖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를 중간중간 한 번씩 만나고 또 조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내가 언제쯤 발표할까 오늘 일정을 좀 정해서, 발표 일정이 정해져야 부지런히 또 서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사람 정도씩 끝에는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이니까 5주, 사실 5주가 미처 남지 못할 정도예요. 기말까지. 그래서 오늘이 10주차라서 10주차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 시작한다면 11, 12, 13, 14, 15주차. 그래서 좀 모자라는데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순서나 아니면 3명씩 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또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47은 이제 챕터 소개고, 수업 설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다. 기획력을 동반한 기술이다. 그래서 제목이 수업 설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공주사대 출신 교수님들이 쓰셨더래요. 정석기 교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일반이죠. 우리 기독교자는 안 붙었지만 일반 교육학 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공학적으로 잘 짜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교재 단원파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단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니트. 뭐가 묶어진 게 단원이죠? 유니트가 연합하다, 묶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단원 이렇게 교육과정 용어로는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원이 예를 들어 1단원이다, 2단원이다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에 1과 제 레슨 1, 2과 그 단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4과 이런 식으로 적어도 3개, 4개의 과학들이 묶어져서 하나의 주제를, 한 주제, 그러니까 대주제죠. 대주제를 이 소주제들을 통하여 소주제 1, 2, 3, 4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연계성이 있어야 되죠. 연계성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맞는 거야. 앞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단원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 텍스트를 본문으로 한다면 가르칠 것인가? 만약에 이런 파트를 꾸몄다. 사실 대주제도 이거 하나만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만약에 2단원이라면, 1단원이 아니라 2단원이라면 뭐가 될까요? 대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가 또 대주제로 정해졌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 내용 카테고리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알고 또 신학적인 기초 상식이 있다면 교재를 이렇게 집필하는 사람, 교재를 이렇게 교과서로 만드는 사람은 그 정도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적 혹은 분류학적 그런 수준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죠. 딱 봐도 첫 번째 대주제와 두 번째 대주가 합쳐지면 그야말로 황금률, 우리가 아는 그냥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하면 이것을 합쳐서 황금률 그러죠. 꼭 지켜야 될 아주 핵심 율법이라는 뜻이죠. 뭐 신약에도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딱 신약에도 똑같이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1단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잡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계명 텍스트로 한번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 본문이죠. 내용이에요. 이거는 교육 내용이라고 텍스트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성경 내용을 지금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싶은가 정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이 주제를 이 본문으로 가르쳐야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파트는 하나 계명이 10계명 중에 그죠? 셋, 네, 딱 좋네요. 4개로 나눠져요. 인간 사랑 부분은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왕이면 4과로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이 단어는.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5계명부터 여기 이웃사랑이 나가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또 나누는 그런 센스가 꼭 4가지 묶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과로 만들까? 이렇게 분리되게 또 과별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 또 이렇게 쪼개서 놓고 이렇게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쪼개놓으면서 거기에 또 소주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소주제가 그 텍스트에 따른 소주제 1, 소주제 2, 소주제 3, 소주제 4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작성하는 법, 또 과제목을 정하는 법. 이제 과제목은 이제 여기에 붙겠죠. 제1과 제목, 뭐 2과 제목, 뭐 3과.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을 대할 테니까 좀 어필할 수 있는 딱 좀 들어오는 제목을 만드는, 근데 뭐 센스가 많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보다는 학생들이 뭐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이 단원이라는 거, 단원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된다. 수업 설계도를 짜기 전에. 한 과를 여러분이 연습해보지만, 시연해보지만 그 전에 이 한 과는 지금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우리 수업 설계 해보겠다. 이 소주제로 여기에 관한 제1계명을 가지고 해보겠다 한다면 이 머릿속에는 벌써 이 4과, 이 단원에 대한 구상이 잡혀 있어야 돼. 틀을 4과로 쪼개진 중에 그 중에 첫 번째 과구나, 스타트 과구나, 그 성경 텍스트를 보고 소주제 명칭을 보고 제목은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겠다. 이게 딱 구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재 단원 파악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업 설계 언제 배워요? 뭐 이 단계를 거치라는 게 이 선생님들의 요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수십 년을 강단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충 1과 이쪽 생각 안 하고 2과만 생각해서 설계하는 그거는 어리석다.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침범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사과까지 다 아우르면서 포괄적으로 아예 서론처럼 서문처럼 1과를 이 4과를 다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각 분류하는 그런 단원 교재의 이해가 교재 단원의 이해, subject matter라고 그러죠. 이 용어는 우리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할 때 영어로 그 경험 중심과 대별되는 용어로 subject matter unit 그래서 파악하는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철저히 시작.
철저히 교재를 연구한 후에야 좋은 수업 세계가 작성될 수 있다. 학년별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 선수학습 교재, 전공서적, 교사용 지침서 등을 자료로 활용하면서 교재 단원을 파악한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 종교 교과서를 한 권씩 가져올 거예요. 제가 주문해서 한국 그 기독교 학교 연맹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시연하실 거야. 교생 때.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작업을 미리 해놓으시면 내년에 좀 수월하실 걸? 지금 3학년이 누구지? 다운인가? 몇 명이네. 여기 2학년? 2학년 아직 좀 멀었지만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겠고 3학년은 당장 봄학기야.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짜보면 시연도 해보면 당황 안 해. 왜? 4월 달에 벌써 나가. 그럼 준비할 시간 3월 달 한 달밖에 없어. 그때 못해. 그때 배워서 뭐 시연까지 해볼 시간도 없어. 대충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서울신대 아이들이 좀 부족하다. 자질이. 딴 거 다 잘해. 인성이 좋대. 애들이 친화력이 좋고 율동지도 뭐 찬양지도 그 유강민 같은 경우는 4학년 그 명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갔는데 모든 그 교생 나온 일반 학과 가르치는 교생들 있죠. 그 교생들까지 지가 다 이게 리드해갖고 아이들 그 대강당에서 그 스승의 날 그 행사를 막 주도하더라고. 근데 선생님들도 다 위에 하얀 샤스 입고 선생님 이제 뭐 여자 선생님 브라우스 하얀 거 밑에 까만 바지 스커트 뭐 이렇게 똑같이 옷도 입혀갖고 다 이렇게 그룹별로 무슨 팀이지 우리 아이돌 그룹처럼 선생님들이 한 10명 되더라고. 각 분야별로 교생들이. 근데 그 선생님들을 다 지휘해서 착착착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이제 그날 마침 임장을 갔어요. 명지 학교를. 근데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릴 게 있다고 아침에 그걸 했대. 10시에. 이제 스승의 날 행사를 대강당에서. 우리가 1시인가 2시에 갔어요. 그걸 찍어 놓으셨더라고. 저렇게 영상으로. 그래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거야. 너무 그냥 일사불란하게. 예, 그 뭐냐. 서울신대 교생들은 참 친화력이 좋다. 일단 기독교인이고, 그죠? 물론 종교를 가르쳐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아이들을 대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문제가 없다 그러죠. 다들 다른 교생보다 다른 과목 교생보다. 근데 이제 제일 조금 우리한테 좀 잔소리를 하시는 게 있어. 좀 수업 목표 좀 적고 이렇게 설계도를 짜와가라 지도안을. 그래서 자기들이 또 한번 봐주시잖아요. 앞에 세우기 전에. 근데 너무 좀 허술하다는 거야. 이렇게 또 말이 안 된대. 이제 국어 실력이 좀 모자란다는 거야. 자꾸 써보질 않아서 또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티가 난다는 거지. 뭐 카톡이나 하지 엄지족이라서 그런지 문장 하나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한 소리 또 쓰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단어로만 이렇게 연결해서 말로 풀어내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나는 어쩌고 뭐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설계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력이 오히려 그 체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가해 공부처럼 끝나고 그 꼼꼼한 선생님들은 지도를 가해 주도를 해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학생들 보면 곤란한데요. 피곤한 거야. 본인들 일일이 가르쳐서 하려니까.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은 뭐 따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시간도 따로 드리니까 조교도 통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르면 자꾸 물어보세요. 뭐 자기 걸로 삼아야 돼. 뭐 이거 뭐 다 가르쳐 주시겠지? 아니야. 금방 지나가고 뭐 30-40명이 4학년이라면 어떻게 다 일일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 뭐 숙제해서 내라. 뭐 이 정도고 15분 시연한데 앞에서 교직실 뭐 이런 식으로 15분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수업 시간이 45분이야.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50분이야. 종교 교과. 50분 동안 뭐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만드는 그 50분 수업도 철저하게 교재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단원 분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한 큰 주제로 한과 두가 세가 개가가 이 소주제도 다 연계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그죠? 다 그 우리 교육과정 이론에서 배웠던 거야. 2학년 때 배우시는 거. 지금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다 그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다 써먹어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아, 교사용 지침서.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종교교과서에는 교사용 지침서가 따로 없어요. 그냥 학생용 책인데 거기 조금 이제 교사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사전도 찾고 주석도 찾고 신학책도 찾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또 지도안도 따로 자기가 짜야 돼. 근데 다른 교과서는 그래도 자세한 지침서가 나와요. 참고서도 많고. 우리가 제일 취약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또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되니까 뭐 7차 교육과정에 자율학습 과목이니까 요거는 뭐 중요교육과정 스타일로 운영해라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도 하는 거죠. 자, 전공서적은 물론이죠. 자, 교재 단원을 파악해야 된다. 단원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과만 하면 되죠? 요 생각은 지금 좀 접어두셔야 돼요. 이 큰 단원 한 덩어리를 어떻게 쫙 연결시키고 이해를 쫙 하고, 그럼 단원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쓰라고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 철저하게 여러분을 훈련시킨 그런 곳에서는 단원에 대한 이해도 아예 처음부터 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요번과 여러분이 가르칠 거 수업 목표 쓰라고 그러고 단원의 목표도 쓰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단원 파악에 뭐 일반적으로 서베이 하는 거죠. 단원 전체 윤곽을 파악을 해서 시간별로 실제 수업 진행에 도움이 주기 위한 단원 전체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과서 이거 받아보는 아이들이 요번 단원 6월달 4주 동안은 어떤 걸 배우지? 맨 앞장에 서문처럼 여러분도 책 보면 서문장이 또 있어요. 1장, 2장 앞마다. 그래서 짧게 거기에 대한 목차가 나온 내용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트로덕션 같은 간단한 문구가 소개된 거를 아마 여러분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실 거예요. 그것처럼 개관이 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1과는 이런 식으로, 2과는 이런 식으로, 3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다. 이런 게 소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그게 내용상의 위계예요. 위계. 이렇게 체계가 잡혔구나. 하위 구조가 1, 2, 3, 4로 되고 거기에 또 가로 1, 가로 2로 나가는구나. 이게 좀 윤곽이 잡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이 단원을 가르칠 때는 사랑에 관한 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추상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 사랑이 정말 실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디스커션, 토론 수업을 진행하라든지 이런 그 단원에 맞는 교수 방법이나 지도상의 유의점 이런 것들을 또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맨 단원 설명에 개관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없이 일과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한과라도. 자, 그러면 그 한과 나가기 전에 단원 개관에는 뭐가 있냐?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용어 쓰는 법도 우리 부교져 있는 분은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단원 인트로덕션을 쓴다는 거죠. 뭐뭐뭐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그 결과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이기적 마음을 벗어나는 포용심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 문제라고 이분들은 또 분류해서 얘기를 해요. 분석해서 얘기해요. 이 단어를 이수한 후에 변화될 학생의 행동을 진술한다. 어느 정도 변화가 되길 바라는지. 중학교 학생이 50분 수업 듣고 성경 말씀과 또 디스커션 혹은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드러나야 돼. 그게 학습 문제라는 거예요. 변화해야 될 내용. 그게 학습 문제. 문제가야 아직 변화 안 됐어. 문제꼴이죠. 그 문제를 규명하고 밝혀놔야, 정의를 내려야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아이들이 부족한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50분 동안. 그게 이제 잡힐 수 있겠죠. 즉
단원의 배경과 진행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구체적인 진술로 밝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진술. 그래서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남의 한 것도 자꾸 보고, 그죠? 다른 사람의. 또 그것도 요런 여러분이 1단원, 2단원 연계도 되겠죠? 하나님 사랑 1단원, 두 번째 단원 이웃사랑 이렇게 된다면 그 단원도 사실은 바로 전에 선수학습한 전단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11월 10날 한 달 동안 배울 지금 단원이 요번 단원이에요. 본 단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단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배웠나? 선수학습한 거 바로 전단원이 대부분 될 수 있죠. 이거를 좀 다시 연기를 시켜야 돼요. 아이고 배웠는데 왜 또 그거를 표시해 주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계성이 뭐 기억이 아무리 좋아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전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쉐마에 대해서 배웠지.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육적 명령에 대해서 전단원에서 배웠지. 근데 그 교육적 명령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번 1 하나님 사랑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원 뭐 7월달이 될지 8월달인지 달로 이제 나간다면 한 달 뒤에 후속 학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단원인 그죠? 십계명의 5계명, 6계명이죠. 5, 6, 7, 8, 9, 10 6가지 인간에 관한 사랑의 계명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연결거리를 가져서 이제 황금률 이제 여기서 또 배울 것이구나. 그게 예측될 수 있도록 표로 한번 발전 계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다 여러분이 거칠 거예요. 첫 과, 한 과 작성할 때 그 앞서서 여러분이 주문하는 단원에 대한 기술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 서브젝트, 메터, 파악. 그러니까 유니트를 파악한다. 단원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또 이 단원을 파악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지도상의 유의점을 우리 교사들에게 자세히 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해당 단원의 학습 과제를 가르칠 때 단원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학교로 실습 나갈지 조금 이번에는 어렵다고 그러네요. 다들 좀 조금씩 받겠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5명 나가는 학교도 있었거든. 한 학교로 뭐 2명 나가는 데도 있었지만 5명까지 이번에는 좀 벅찹니다. 2명만 보내주세요. 이런 학교들이 꽤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못 잡은 학생도 있대는데 우리 3학년 수시 못 들었어? 너희들 다 짰어? 등청조도 8명 그래도 많이 받아주네요. 우리 타운이는 어느 학교 잡았어? 생각이 안 나? 우리 현모는? 전 서울관광고 아니면 숭이여고 둘 중 하나죠. 관광자야? 공연고야? 서울관광. 관광이구나. 공연고도 있고 예 명지죠? 등촌 많이 가죠. 명지로 됐어요. 근데 어느 학교는 조금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자리를 못 찾은 학생도 있대. 어디? 혼자 어디로? 전화를 그래 자기 출신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네 모교 있잖아. 근데 미션 스쿨이 아니면 종교 교사가 필요 없거든. 그 미션 스쿨일 경우는 모교를 찾아가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저 뭐 강주도 가고 광주 출신 아이는 뭐 오래간만에 부모님 옆으로 가서 한 달 있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좋죠. 자기 후배들 보고 뭐 은사님도 보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모색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주의하는 거 어떤 선행학습과 관련된 학습의 방향 또 학습자들이 농촌 학생들은 수준이 또 다를 것 같아. 그죠? 그죠? 그리고 좀 문화적 부를 좀 도시 학생보다 좀 덜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 교육 내용이 좀 적합할까? 예를 들어도 좀 걔네들한테 흥미로운 예를 들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단원 설명할 때 쭉 앞에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써야 돼. 지도상의 유의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로 나간다 예상한다면
그 학교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아이들이 학습자일 거야. 근데 그 중에 크리스천이 20%밖에 안 된대. 이럴 수도 있죠. 명지는 굉장히 그 기독교 훈련이 잘 된 학교라고 그래요. 어느 학교는 조금 힘들대요. 수업하기가, 종교 수업하기. 학교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뻑뻑한 학교도 있죠. 자, 적용할 학습활동, 수업 방법, 교수학습 지도에 필요한 자료 수집, 활용법. 뭐 아무리 요즘에 현대 그 기술 문명에 여러분이 익숙할지라도 또 새로운 뭐를 가지고 좀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 경우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겠죠. 무슨 앱을 깔으라든지 그걸 통해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라든지 이런 방법을 지도상의 유의점에 다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었네요. 본 단원에서는 설명 위주에서 벗어나 지도, 맵이죠. 이렇게 지도와 다양한 ICT 자료를 활용해서 또 그룹도 소그룹 모든별 탐구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수업을 진행할지 단원이 이제 주로 그걸 제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 교재 단원 파악 부분에 있다는 거 1, 2, 3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과제 분석 말이 좀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첫 번째 1번은 뭐였어요? 교재 단원 파악 Subject Matter Unit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를 분석해? 그 숙제가 있나? 그게 아니라요. 바로 이 교과서, 여러분이 가르칠 교과서가 여러분의 과제야. 지금 이거 다뤄야 되거든. 다뤄야 애들한테 떠먹여주든지, 그죠? 뭐 이거 요리를 해주든지 하잖아요. 다룰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싱싱한 재료냐? 좋은 교과서냐? 그죠? 그 다음에 재료를 사왔어도 그 초보 엄마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신혼부부. 아이고 그래서 쩔쩔매면서 그냥 라면 끓이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다 불어터지게. 또 그것도 다룰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교과서 그 내용을 분석해야 돼. 파악해야 돼. 싹 읽어서 한두 번 읽어갖고는 파악이 잘 안 돼.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트가 안 잡혀. 그래서 그 요령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네요. 어떻게 해야 이 포인트가 잡히고 정리할 수 있을까? 왜? 뭐 성경 말씀도 서론 요거부터 애들한테 5분 정도 나사로 문둥병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내용을 파악할까? 성경 텍스트를 분명히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 자료들을 성경 주석이나 또 원어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성경만 내가 이해했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아이들에게 그냥 끄집어서 던져줄 수가 없어요. 요리를 해야 돼. 이제부터. 요리를 하려면 깍두기 모양으로 썰지 그거를. 그죠? 아니면 채로 썰지 볶음 요리식으로 해야 될지 그 요리법을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서론을 그러면 처음에 서론을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 5분 동안. 이런 구상들이 착착착착 여기서 토론법을 사용할까? 질문은 어떤 거? 발문이죠. 발문은 어떻게 던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상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과제 분석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가르칠 내용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몰라서 어떻게 가르쳐요? 대충 알고 한번 읽고 쑥 읽고 막상 서봐. 50분 어떻게 때울래? 그래서 당황한대요. 준비를 해갔는데 35분 만에 끝나더래.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해봤으면 여러 번. 자, 이런 방법을 여기서는 얘기해 줍니다. 과목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어떤 과목은 자, 최종 수업 목표 정해졌어요. 여러분도 이제 한 과의 수업 목표를 정했을 텐데 최종 수업 목표가 정해졌을 때 위계별로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 절차를 밟자. 그래서 위계라는 게 아까도 뭐 1과 2과 3과 이렇게 쪼개 여기도 1과에서 작은 1, 작은 2, 가로 2죠. 가로 3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서론 부분을 요 작은 1에 소제목으로 붙여볼까? 소제목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이따가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 보면 아 여기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처음 그 대골 같은 집에서 부자는 떵떵거리고 나사로는 겉에서 바깥에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아주 허른 옷을 입고 개들이 피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모습 그거를 내가 역할극 같은 걸로 한번 아이들에게 시켜볼까? 강아지 역할 예를 들어 또 나사로 거지 역할 또 누구죠? 부자 영감 역할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를 시킬까? 자, 그래서 역할극으로 연극처럼 무대를 꾸며보는 거를 첫 번째 내용 과제, 분석 과제 분석의 내용으로 첫 번째로 삼을까? 아마 이런 아이디어들이 구상될 거예요. 중학교니까 고등학교니까 아마 연극하기는 쉽지 않을까? 차라리 랩으로 이 중간쯤에는 자 우리 부자 영감 누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랩도 창식으로 우리 요즘에 국악창을 또 랩처럼 하는 이런 식으로 또 도입해서 그 가사를 쓰는 거죠. 성경 텍스트를 하는 이렇게 해서 좀 흥미있는 수업을 꾸며볼까. 아마 여러 가지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 아이디어가 떠올 거예요. 자 교과 내용 여러분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성경 본문을 받았어. 그 교재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 요소와 내용, 학습 요소를 먼저 분류하는 대부분 요 요소로 꾸며졌다고 해요. 교과서마다 교과목마다 좀 특징이 있대. 용어나 개념이 많이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경우가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 우리 성경도 그렇죠. 성경에 용어 모르는 거 많죠. 구원, 그죠? 죄. 이게 무슨 말이지? 본인은 알아도 학생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용어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이 성경 텍스트를 이 주제로 가르칠 때 이 용어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놓는 거야. 죄? 여기 죄라는 용어가 나왔어? 구원도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거를 뽑아내는 거야. 문장을 다 써놓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눈에 띄는 걸 탁탁탁탁 뽑아내는 거예요. 용어는 용어끼리 뽑아내는. 그게 이제 성경 과목에 이게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같은 것도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 예화 같은 게 그 교재에 있다. 일종의 예화죠. 누가 어떤 뭐 제명이라는 애가 어디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이런 예화가 나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도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놔라. 그럼 머리에 싹 들어오잖아요. 선생님이 일단 본인이. 그럼 가르칠 때 쉽다는 거죠. 근데 절차나 원리 같은 건 수학 과목 혹은 과학 과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미분법, 방정식 이런 게 이번에 교과서에 실렸구나. 방정식 푸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과학도 어떤 원리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 그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비거의 물을 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점만 포인트만 여기다 적는다는 거죠. 원리도 마찬가지죠. 자, 응용 이거 최종 학습 요소라고 했는데 우리 최종 수업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실천하길 바란다. 오늘의 배울 말씀 구원의 확신 그런 용어를 배웠다면 또 어떤 예들을 썬다식이 뭐 어떻게 했다라든지 예들을 어디서 봤다면 그거를 내가 나도 일상생활에서 실현해야지. 이걸 여러분이 최종 학습 목표로 제시했을 거예요. 어차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그것들을 뽑아보자는 거죠. 결국은 이제 노트 필기 하듯이 가르칠 내용을 조목조목 유목한다,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과제 분석이라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뭐였죠? 아까 교재의 단원 파. 자, 따라해 볼까요? Subject Matter Unit 시작. Subject Matter Unit. 저 1번에서 나왔고요. 수업 설계할 때 맨 처음에 그 작업을 하셔야 되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해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요? Task Analysis. 그래서 그 방법은 요 박스에 있는 그림대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 이런 귀찮은 작업 안 거치고 잘 가르칠 수 없을까요? 없다고 그러죠. 왕도가 없다고 그래요. 이 선생님들이 다 수십 년 경력에서 나오신 조언들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직접 만들고 예시 답을 애들이 어떻게 할 건지 예상하는 답도 두세 개를 다 준비해 갖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에 응답하지 않는 거가 여러분이 이제 교생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아마 중간에 이렇게 수업에 안 들어가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교생실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교생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숙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다 뭐 해와라 선생님 다음 주 가르칠 수업 설계도 짜고 있어라. 그것도 오늘의 너희들이 한 거 배운 일지를 써라. 일지도 꼭 써서 보고하더라고요. 행정절차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하나만 이제 여러분이 수업 오늘 준비 때문에 해오신 숙제가 학습 목표 좀 짜봐라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고 교육이념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념도 있겠지만 그 학교의 교육이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학교에 갔으면 그 학교의 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와, 이 학교 설립 역사가 어떻게 되죠? 이 학교의 교육이념이 뭐죠? 그렇구나. 기독교 학교랑 확실히 다르네. 이런 그 개신교의 초기에 설립된 학교였어요. 언더우드가 설립했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여러분이 기억도 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좀 자부심 이런 거를 한 달이 있을지라도 가져야 그 선생님들이 가족처럼 그죠? 귀엽게 여러분을 케어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남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학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좀 아까 여기 이념이죠. 이념은 좀 굉장히 포괄적인 사자성어로 된 그 정도죠. 우리 학교가 뭐였죠? 저기 파란색이 있네요. 진리와 성결인가요? 진리와 성결 너무 간단하죠. 그게 교육 이념이에요. 우리 학교를 대변하는 네 가지 단어. 진리, 성결이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자성어. 홍익, 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한자. 교육 목적은 그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지만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어요. 1년 동안 우리 이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어느 정도의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이라는 그 교재의 그 단원을 배우면서 바람직한 행동, 바라는 행동이 뭔가 이게 서술됐을 거예요. 근데 교육 목표는 그야말로 구체적이에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성취를 할 수 있는 걸로 서술하는 게 그래서 이념, 목적, 목표들 이렇게 이 순으로 구체화됩니다. 교육 목표가 제일 말하자면 이렇게 세세하게 세심하게 짜져야 된다는 거 그 한과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단원의 교육 목표와 그죠 1단원의 교육 목표 전체를 대변하는 한 문장으로 된 교육 목표와 한과의 교육 목표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단원의 교육 목표도 써야 돼요. 예, 맞아요. 그 교과서에 커리큘럼의 교육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목적까지 필요 없고 교육 목표, 단원의 교육 목표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종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기대하는가 이거를 목표문으로 쓴다면 그거를 위해서 그거 다 지원해 주죠. 네 과가 하나하나의 목표문이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또 서로 연계성이 있게 연결된다고 그러죠. 그 목표문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얘에서 끝나고 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서로 연계가 돼요. 또 여기서부터 끝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진술물 보면 이게 전혀 상관없는 말을 내가 상과에서 썼네. 그럼 사과는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연계성이나 통일성, 주제도 통일돼야지 뭐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계도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아야 되지만 가르칠 것들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요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 철학적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우리가 종교교사 하니까 교육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같은 맥락에 어떤 목표문에는 진보적인 사상을 쓰고
또 어떤 목표문에는 자유적인, 어떤 목표는 보수적인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온다면 혼동되고 제대로 된 일관된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교사는 목표를 충분히 숙지해야 돼요. 그냥 아이 한눈으로 늙고 오늘 수업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준비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오늘 달성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도 잘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면화돼야 된다는 자기 있게 돼요. 내 거로 삼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목표는 진짜 실현할 수 있어야지. 너무 막막한 거로 잡아놓으면 애매하게 잡거나 분명치 않으면 또 너무 10년 뒤에나 실현될 것 같은 목표로 잡은다면 그 목표가 아니라 목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그 목표는 변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왜? 사람도 변하고 내년에 똑같은 교과서를 써도 우리 수업 계획서의 목표는 달라져야 돼. 자, 유의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 해온 거를 보면서 연습하면서 벤자민 블룸 6단계로 인지적 영역도 분류했다. 그래서 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그래서 인지적 행동 영역,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자라서 60년대 학자라서 이렇게 쪼갰어요. 그리고 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 그렇지만 단순한 단계, 그냥 아는 거야. 이것저것.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알기만 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이해. 적용은 만약에 삼각형의 그 형성 과정을 이해했다면 그 사람이 삼각형을 잣대를 가지고 저 높은 빌딩을 그 비편을 상상할 수 있고 계산해낼 수 있고 그런 게 적용이겠죠. 말씀을 이해했다면 삶에서 이 경우에 이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분석은 이것저것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여기는 대학교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교생을 나가니까 아직 아이들에게 고등학생에게 분석하는 건 좀 어려운 수준의 인지적 영역이다. 수준이다. 자, 뭐 어떤 판단을 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은 수준이라 이것까지는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해와 적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인지적 수준. 종합은 그 꿰뚫는 능력이라 그랬죠. 오히려 이게 이것저것 모아서 섞어놓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자기 걸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종합력이라고 그래요. 평가는 이제 비판력이죠. 여기서 우리 그 크리틱 하시는 분, 뭐 미술 비평가, 영화 비평가, 놀랍죠. 어떻게 저렇게 비평문을 썼나? 대단한 실력가야. 또 책도 많이 읽으셨겠죠. 그림도 많이 보셨겠죠. 뭔가 눈이 띄어진 거죠. 수준이 높아진 거야. 인지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벤자민 블룸 그쪽 입장, 행동주의 입장에서 쪼개는 목표문을 쪼개는 구체화시키는 방법론인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일단 숙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봐라. 다른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 두 번째 가르쳐 드릴 거 이걸 뒤집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훈련을 좀 해보고 목표문을 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저 교육과정 때 배웠을 거예요. 너무 기계적이다. 너무 사람을 이런 규정화시켰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널널하게 왜 못 짜냐. 행동주의자는 자극을 S주면 R이라고 반응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문을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아이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 뭐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돼야 되냐.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트 러닝에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 너는 뭐 정도 배우고 싶어? 여기서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뭐야? 오히려 학생 중심의 목표문을 짜고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분석의 틀보다는 심미적인 목표문을 짜자. 이게 아이즈너라는 재개념주의자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육과정 문자가 그런 제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정식으로 수업 시연할 때는 이 목표문보다는 여러분이 뒤집는, 왜 수업도 뒤집는 수업 할 거잖아요. 직접 참여해보고
선생님 혼자 떠드는 수업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정의적 영역만 하고 일단 기초 상식, 목표문서에서의 상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역이 마음의 단계까지 목표가 침범해야 된다. 왜? 머릿속에서만 되면 머리만 큰 애를 만드는 게 아니냐. 머리 좋은 사람 키우는 데가 학교가 아니다. 그죠? 뭐 신앙교육은 특히 감수,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거니까 두 번째 영역, 정의적 영역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준이 있다 그래, 이 사람은. 그래서 감수가 제일 기초 단계. 별로 관심 없었는데 관심이 생겨.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거야. 조금 넓히는 거죠. 자기의 관심사를. 자, 반응은 일종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관심은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서 관심을 생길 수 있지만 반응은 이 음악은 클래식 음악? 그동안에 안 들었는데 참 괜찮다 하는 게 감수라면, 수용했다면, 새로운 걸 수용했다면 반응은 클래식 음악, 음반을 수집한다라든지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차원, 거기까지 가는 그 수준. 적어도 뭐 학생들이라면 좋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죠? 표현을 하는 그 단계를 가는 게.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정도로 반응을 썩기보다는 조금 적극성이 들어가게 좀 거기다 부사도 집어넣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목표문을 좀 만드는 연습 조금 해볼 거고요. 추수감사절 곧 오죠. 11월. 가치화는 여기까지만 사실은 우리 고등부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좀 어려워요, 애들이. 이거는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걸 잘 몰랐는데 우리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설교라는 걸 한번 들어봤더니 참 수긍이 되는 말씀이야. 나도 기독교라는 게 그냥 괜찮다 하고 처음에는 감수 차원의 긍정을 했다면 그래 참 좋더라 니네 기독교 괜찮아. 기독교 방송 그거 내가 한번 들어볼 거야. 이게 반응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치화는 거기서 들어본 설교의 주제라든지 교훈을 참 좋은데 나의 가치로 삼아야지. 그래서 좀 내면화시키는 거야. 이 가치가 참 좋은 가치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 단계.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면 사람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태도의 변화도 따라오겠죠.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가치화까지. 그래서 아까 적용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어려워요. 왜? 이거는 가치를 완전히 체계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독교 좋다, 참 마음에 새겼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거를 틀을 잡기 위해서 단단하게 그러면 나 지금 주일날 친구 따라서 한 번 갔는데 좋았는데 한 번만 갈 게 아니라 조직화, 체계화를 시키 자기를 어떤 틀 속에 만들어서 그런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주일을 나도 그러면 11시에 꼭 참석해볼까? 한 달만 일단 가보지 뭐. 또 괜찮은데 2달까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11조를 처음에는 버는 거에서 10분의 1을 하라는 게 11조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얼마 벌지 못할 때 내가 돈을 자꾸 세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5를 드린 것 같아. 어떤 때는 그거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막 따지고 있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뭐예요? 내가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 가치와 이런 건 11조 드리는 자세가 아니야. 벌써 나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 자세는 바른 게 아닌 것 같아. 좀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겠어. 내가 월급을 얼마 받든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액수를 정해놨어. 그리고 그걸 드리기 시작했어. 첫 달
어떤 때 10에 3 정도 드린 것 같아. 정해놓은 액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액수를 딱 줬어요. 그럼 내가 쓸 돈이 막 모자라잖아요. 그죠? 수입은 제한되고. 근데도 그냥 해봤어요. 그 다음도 좀 걱정되지만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근데 한 1년 하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통장이. 이상하게 그걸 해게 되더라고. 해내게 되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처음에 같이 와서 하는 게 매년 10만 원씩 올려드리자. 그랬어요. 매년 10만 원, 한 달에 10,000원씩이 아니야. 매달 10만 원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봉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도 한번 해본 거예요. 1년 했더니 뭐 마이너스 통장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런 대로 지냈어. 그럭저럭. 또 한 거예요. 또 지금 8년째인가 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올라갔을까? 10만 원씩 올렸으면 최소한 80만 원 넘겠죠? 기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뭐죠? 조직화가 된 거야. 나의 그 삶의 틀로 만들어놨어. 헌금 생활을. 딱 마이너스 통장 해본 적이 없어. 여태까지. 이상하게. 모르죠. 내가 뭐 시험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조직화한 그런 단계. 이거 뭐 학생들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이 자기를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굴러가도록 생활화하도록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장기적이라도 이런 목표 가질 수 있고요. 좀 마지막에 하나만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 권사님은 평소에 겸손하시다. 겸손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으셨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자나깨나 겸손이야 이분은. 그래서 워킹 딕셔너리 이런 말 있잖아. 저분을 보면 워킹 겸손이다. 이렇게 딱 말하자면 특징화시키는 그 사람의 별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완전히 행동이 변함이 없어. 저분하면 변함없는 분이야. 겸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음에는 겸손을 했겠죠.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몸이 완전히 배워버린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화날 일도 없고 정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나중에는 그렇게 사람이 잔잔하고 편안한. 그래서 처음 보는데 저분은 어쩜 저런 인격이 저러실까? 대화도 안 했는데 얼굴에서 벌써 드러난다는 거야. 이렇게 인격화된 거야.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정의적 차원이. 정의라는 건 정서와 태도. 정서와 태도가 변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우리 블룸이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 믿음이 생기죠. 고백이 되죠. 마음도 안 움직이고 인지적 영역 목표만 세워놓고 야 너 고백해. 아멘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교육 목표 설정 행동주의자의 목표지만 저희들이 일단 기초적인 거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걸로 한번 이론을 되새기고 이제 여러분이 연습한 거 쉬는 시간 이후에 한 번씩 맞춰보고 한 사람만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박수로 일단 한타에 마치겠습니다.